안녕하세요. 최혁진 TV의 최혁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6월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써놓은 SNS 글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골자는 이겁니다. 반도체로 역대급 호황이고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코스피가 9천을 이상을 찍고 있으니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겠다. 양도세를 강화하겠다. 라는 취지의 SNS 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길 잘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역대급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GDP 상승률이 역대급이다 라고 하는데 왜 내 지갑은 그대로일까요? 자영업자분들 솔직히 지금 장사 잘 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호황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호황은 여러분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동산 정책실장이 직접 SNS에 올린 발언을 해부해서 이 돈이 정확히 어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언론은 보도는 했는데 해석은 아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SNS를 올렸고 세금을 더 거둘 거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두 자릿수는 2002년 이후에 처음이고 24년 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은 다음 문장입니다.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게 아니다. 주로 반도체와 AI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이다. 거시지표는 뜨겁고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더 차갑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폭발적으로 이익을 냈고 올해 이 두 회사의 성과금만 합쳐도 67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민간 자금이 한꺼번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돈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으로 갈까요? 코스피는 며칠 전에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예금으로 갈까요? 이 많은 돈을 예금할까요?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금 수익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실장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명품을 살 거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즉, 반도체맨들의 성과금이 지급이 되고 반도체로 인해서 돈을 번 많은 기업들이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을 산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아파트가 한 달 사이에 22억 9,500만 원의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셔틀버스 노선을 지도처럼 들고 다니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역대급 성과금을 받을 거니까요. 용인, 수지, 영통, 분당, 성남까지 셔틀 노선이 지나가는 곳은 전부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흐르는 결이 있는 겁니다. 강남, 분당, 수지, 동탄, 용인 클러스터까지 이 선상에 있는 부동산만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싸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이 좋은 이야기만 한 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 누가 먼저 맞을까? 반도체 성과금을 맞은 사람은 아니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 취약계층,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흔들릴 것입니다. 호황의 과실은 위로만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고 말입니다. 대통령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매기면 조세가 전가된다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협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자산을 사야 될지가 정책실장이 확실하게 알려주고
우리는 그 선명한 시그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부가 어디가 오를 것인지 먼저 알고 있다는 거고,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장사가 될 거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반도체 수혜를 직접 받는 지역의 실수요 부동산은 지금 이 부동산 사이클에서 대출도 하나도 없이 현금으로 버티는 아주 안전한 우량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국가에서 반도체에 종사한 사람들이 고위계층을 형성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남는 부동산, 어려워질 부동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남을 부동산은 경부고속 라인, 강남, 동탄, 용인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입니다. 반도체 셔틀버스 정류장 인근의 단지입니다. 셔세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실수요가 있는 지역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어려워질 부동산은 반도체 수혜와 무관한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자꾸 늘어나고 임대 딱지가 계속해서 붙어 있는 상권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로 버티는 갭 투자 물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기업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은 패턴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흐름을 함께 지켜보고 읽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맞을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이나 정부 규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대응의 영역입니다. 투자 의사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목적, 그리고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보 공유 목적이고 투자 권유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흐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뉴스 속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